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치명인에서 수학 담당하고 있는 황준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구층에서 이제 스카이 수학이라고 개별 맞춤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학을. 원래는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 했었는데, 그래도 학부모님들께 뭐가 좀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주제를 수학 문제를 대하는 자세라고 정해봤습니다. 중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항상 저희한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개념은 잘 알겠는데 응용을 못 하겠어요. 항상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개념은 알겠는데 이양 알고 있죠. 선생님, 저는 개념을 알겠는데 응용을 못 하겠어요. 이게 중학교 때 수학 공부하는 방식하고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는 방식하고 좀 이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왜 우리 아이들은 개념을 알겠는데 응용을 못할까? 두 학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학생은 이 문제의 조건이 뭘까? 이 문제의 조건이 뭘까? 조건을 먼저 찾고 이 조건을 분석해서 풀려고 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생은 내가 이 문제를 언제 풀어봤지? 이거 선생님이 알려줬던 것 같은데 언제 풀어봤지? 이렇게 기억에 의존을 해서 문제를 암기해서 풀려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딱 봐도 보이시죠, 부모님들? 어떤 게 옳은 방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문제를 분석해서 풀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공부를 그렇게 하진 않고 있죠. 왜냐면은 어떻게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데 적용해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업 때 그거를 연습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봅시다. 네, 선생님이 딱 알려줘요. 자, 첫 번째 유형. 자, 이 유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밑에 있는 똑같은 유형들, 비슷한 유형들 선생님이 푼 거 똑같이 해서 따라서 같이 풀어봐. 자, 이렇게 하면은 유형별로 암기식 공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중학교 때까지는 커버가 돼요. 왜냐면은 중학교 수학 문제는 막 복잡하지 않거든요. 개념이 한 개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공식이 한 개만 들어가는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들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죠. 이제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맡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한 60%가 신규로 이제 들어왔어요. 엄청나죠. 그때가 이제 항상 이제 학원 대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그럼 그때 이제 상담을 하면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참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친구를 잘못 만났는지 다 똑같아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그렇죠. 중학교 때는 잘하죠. 중학교 때는 잘하는데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공부에 대한 양이 중학교 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진도를 빼는데도 엄청 급급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계속 유형별로 문제를 암기식으로만 문제를 풀다 보니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그럼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냐? 개념이 한 개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 2개, 3개 들어가는 복합 개념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을 암기해서 풀 수 있느냐? 못 풀죠.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을 찾아서 분석해서 수학 문제를 분석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조건을 찾아 분석하면서 연습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로는 문제풀이 3단계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조금 쏘스럽네요. 네. 자, 그 전에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풀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복잡해요. 개념이 한 개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 2개, 3개 들어가는 그런 복합 개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모의고사를 보죠. 고등학생 되면 모의고사에서는 2점짜리 문제가 있고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2점짜리하고 3점짜리를 다 맞추면 몇 점이냐면 48점이에요. 48점. 그럼 4점짜리 문제를 다 찍으면 한 4문제 정도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64점 정도 됩니다. 64점이면 몇 등급이냐면은 3등급 중간 정도가 돼요. 네. 2, 3점짜리를 다 맞추고 4점짜리를 다 찍으면 딱 3등급 중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2점짜리하고 3점짜리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센 수학, 센 수학 정도에 나오는 B단계 수준의 문제만 풀 수 있으면 2, 3점짜리 문제는 처리가 돼요. 그런데 4점짜리 문제는 그게 안 되죠.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합 개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찾고 이 조건들을 분석해서 푸는 그런 식의 이제 문제 풀이법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완벽하게 암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 내가 언제 풀어봤더라? 어제 선생님이 알려줬던 것 같은데 기억을 완벽하게 할 수 없죠. 어렴풋이 기억을 해요. 어렴풋이. 맞아, 이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안 좋거든요. 아싸리 모르는 게 낫지.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어렴풋이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되거든요. 네. 세 번째로는 학생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 제가 이 문제의 조건을 세 가지를 찾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알겠어요.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그냥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선생님,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을 몰라서 못 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수학상하고 수학하거든요. 1학년 때. 근데 이제 수학상 문제를 막 풀다가 선생님, 저 2차 함수가 잘 안 돼요. 2차 함수가 잘 안 되니까 2차 함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바보 같은 공부 방법입니다. 2차 함수 문제를 틀렸다고 해가지고 2차 함수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인수분해를 몰라가지고 2차 함수 문제를 틀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방정식을 못 풀어가지고 2차 함수를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는 암기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서 조건들 찾아서 이 조건들이 뭘 의미할까 분석을 해서 풀어야지. 내가 이 2차 함수 문제 전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해서 막혀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었구나. 그럼 인수분해만 다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점을 찾아 나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 3단계는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느냐. 1단계는 조건 찾기입니다. 이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이 한 개씩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A, B의 길이가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A, B의 길이가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찾은 조건을 분석을 하는 거죠. 조건 분석은 개념하고 공식, 내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하고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식으로 또는 이제 그래프나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A, B의 길이가 3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점 찍어가지고 A, B의 길이가 3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니까요.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찾고 두 번째는 그 조건을 분석을 하는데 이 조건 분석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 수업 때 배웠던 개념과 공식을 적용해서 조건을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할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그렇게 이제 조건까지 분석을 했다면 정답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참 중요해요. 여기가 대부분 아이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모르겠어요. 다 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친구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답 맞았네? 기분 좋아 하면서 넘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점을 찾고 그 약점을 메꿔 나갈 때 그때 수학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점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풀이 3단계를 거쳐서 조건을 찾고 그 조건을 수학적 식이나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표현했던 식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나가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대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암기식 문제풀이에서 벗어나 문제의 조건을 찾아서 그것을 분석하는 자세를 갖자. 자, 이제 우리 애들한테 아침에 일어났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야, 그 문제 조건이 뭐야? 밥 먹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문제 조건이 뭐였어? 네, 항상 조건이 뭐였니? 야, 그거 조건이 뭐였어? 조건 알아?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별 맞춤 수업에 대한 이제 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문제를 암기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아이가 문제를 분석해서 풀고 있지 않은지, 그걸 한번 오늘 회의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야,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